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셀렉트의 MSB의 신제품을 보러 왔어요. 지난번 사진을 보니까 현재 CEO인 조나단 걸만 부부가 그때 막 셀렉트 신제품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때 인터뷰를 했던 게 약 7년, 6, 7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발매가 됐다고 해도 약 7년 정도가 되는 정말 오랜만의 신제품이에요. 이름이 캐스케이드. 그래서 MSB 팬들은 물론이고 얼마 전 뮤넨쇼부터 하이엔드 DAC 시장에 집중이 되는 제품이죠. 오늘 촬영도 촬영인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제품을 시연에서 곧 보게 됩니다. 그 용산 바로 이쪽에 있는 그 노보텔에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오디오 쇼를 하죠. 하이파이 앤 비주얼 라이프 쇼. 그거 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 꼭 셀렉트 부스에 가서 한번 MSB 캐스케이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그 카르마의 S7S와 그 다즐의 CTH850 마크2 인티앰프로 시연을 할 거니까 그때가 한 번, 그 다음에 또 있어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여기서 시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주인공은 이 캐스케이드고 나머지 시스템이 좀 크죠. 이 다즐의 프리파워 조합, 스피커도 큽니다. 저 이니그마 메이론 EV4D로 시연을 하니까 그때도 와서 또 한번 들어보시고요. 워낙에 시선이 집중되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시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캐스케이드 한번 들어보시고요. MSB 오디오 파일들은 한 번씩 거쳐 갔거나 이름을 모르는 그런 분들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여러 시선들이 있는데 MSB가 유명한 거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80년대, 정확히 86년에 로렌스 걸만이라는 분이 설립을 해서 좁게는 웨스트 코스트, 그 다음에 넓게는 미국이고 좀 더 넓게는 하이엔드 DAC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얼핏 보면 지금 하이엔드 DAC들은 유럽계, 스위스, 독일, 영국 이쪽이 조금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은 이 DA 컨버터 같은 컴퓨팅 관련된,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관련된 기술 집약형 아이템은 역시 실리콘밸리를 베이스로 했던 미국 쪽에서 상당히 큰 흐름을 만들어내서 서로 좀 계열이 다릅니다. 사운드 자체도 다르고 또 사용자 그룹도 다른. 하지만 저 위로 우뚝 올라간 제품들은 뭐 유럽계든 미국계든 공통적인 지지를 받는, 언젠가 저걸 꼭 들어볼 거야, 언젠가 저걸 내 시스템에 영입할 거야,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들의 지지 기반이 넓은 그런 제품들이죠. MSB가 대표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MSB는 80년대 중반, 86년에 만든 회사인데 저희한테 제품이 이렇게 눈에 나타난 거는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2000년 초반. 근데 이 집이 99년부터 이 소위 레더 타입 DAC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오디오 시장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는 첫 제품은 지금 같은 하이엔드가 아니라 굉장히 보급형 제품이었어요. 링크 DAC라고. 그 시절만 해도 그 얼마나 고급 DAC들이 많았어요. GCS에서 엘가 같은 최초의 민생용 24비트 막 DAC를 만들고, 대부분 DAC라는 건 좀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선입관을 깨고 등장했던 게 MSB였어요. 그래서 MSB를 그때 보고 안 보신 분들은 중저가 제품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뒤에 엄청난 제품들이 많이 쏟아지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고 제품의 등급도 계속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이 캐스케이드까지 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처음부터 모듈식으로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그 다음에 DAC의 어떤 한계 같은, 컴퓨터처럼 사양이 노화되고 그러면 전에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그걸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듈식으로 본인이 원하면 원래 처음 디자인 그대로 최근 사양의 제품을 계속 꽂아 쓸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처음부터 도입시켰던 그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사운드적으로는 레더 타입, R2R 레더 타입 사운드로 매끄러운 소리들, 해상도는 높고 사양이 되게 높은 DAC를 제작하면서 그런 매끄러운 소리로 사용자들한테 어필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 캘리포니아에는 뭐 윌슨 오디오도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 MSB도 가족이 운영한 회사예요. 설립자인 로렌스 걸만의 두 아들 조나단 걸만과 데니얼 걸만, 이 두 형제가 실질적인 투탑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건 이제 MSB의 어떤 운영하는 인프라고, 실제로 MSB라는 브랜드를 여기까지 정상까지 밀어 올린 드라이버는 끊임없는 R&D예요. 이 오디오 사용자 환경이 변해가면서 주변의 스피커와 앰프, 그 다음에 고해상도 음원 스트리밍, 이렇게 시청 환경들이 계속 변해가면서 당연하게도 DAC를 주축으로 하는 MSB의 그런 제품 개발도
이 포트폴리오도 넓혀왔지만 제품의 품질을 계속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MSB의 라인업을 보면 DAC 외에도 앰프 라인업이 있어요. 저 S 시리즈, M 시리즈, 그 다음에 헤드폰 앰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그리고 디지털 인터페이스들 역할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도 개발이 되어 있고, 제일 중심이 되는 DAC만 해도 현재 라인업을 봐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디스크리트가 있고 프리미어가 있고, 오늘 볼 캐스케이드가 이제 플래그십이 되어 있고, 기존 레퍼런스 리들도 여전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볼 캐스케이드는 기존의 MSB의 이 제품 구성의 지도를 바꾼, 오랜만의 제품이기도 하지만 MSB DAC의 지형 자체를 바꿔버린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원래 이 레퍼런스 시리즈의 업 버전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걸 출시하면서 MSB는 고민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럼 셀렉트는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셀렉트는 단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셀렉트보다는 가격을 좀 낮춘, 조금이 아니라 꽤 낮춘 그런 가격 카테고리로 캐스케이드의 그 등급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여전히 일반 오디오 파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뛰어넘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문제는 제품을 들여다보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 가격에 대한 어떤 경계가 슬슬 늦춰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죠. 캐스케이드를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3바디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그냥 일단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맨 위가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프로세서를 갖춘 제품이고, 바로 아래가 DAC고 맨 아래가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사에서 부르는 이름은 디지털 디렉터, 정확히 말하면 각 제품은 이제 앞에 캐스케이드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위가 캐스케이드 디지털 디렉터, 그 다음에 가운데가 캐스케이드 아날로그 컨버터, 그리고 맨 아래 파워 서플라이는 캐스케이드 파워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셋은 또 각각 전용 링크, 디지털 디렉터하고 바로 밑에 DAC는 이게 제품명이 됐죠. 고정밀 광신으로 전송을 하는 캐스케이드 링크로 디지털 링크하고 아날로그 컨버터가 연결이 되고, 전원부하고 이 DAC는 서미트 케이블이라는 그런 또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맨 위에 디지털 디렉터는 외부 디지털 입력들을 DAC로 넘겨주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단과 아날로그 단을 서로 분리시킨 거예요. 그 보드를 서로 분리하고 전원부를 서로 분리하고, 거기다가 아예 바디까지 나누게 되면 지금 같은 캐스케이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입력된 신호를 두 개의 DSP가 먼저 프로세싱을 해서 또 두 개의 FPGA에 연결시켜주는 그런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디지털 시그널들을 디지털 필터를 거쳐서 아랫단에 있는 DAC로 넘겨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고정밀, 고속, 아래쪽 DAC에 3세대 펜토클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에 디지털 디렉터가 그에 맞춰서 프로세싱하는 데이터가 초당 120억 회의 동작을 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합니다. 이게 원래 제품에서 4배가 된, 참고로 이 캐스케이드 보면 모든 게 다 4배예요. 그 밴드위스도 4배, 그 다음에 프로세싱 속도도 4배, 프로세싱 용량도 4배, 뭐 그런 게 다 4배가 됐는데, 단순히 처리하는 데이터 수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동작하느냐, 그 4배만큼 이게 관건이겠죠. 이 앞에 이 LED도 앉은 자리에서도 보이게 만든, 펜토클럭 등급의 클럭하고 연동이 되게 만든 그런 LED 디스플레이 창이 있다는 것도 큰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가운데 아날로그 컨버터, 이 DAC 부분은 이게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MSB 익숙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MSB는 뭐 이렇게 타사 칩을 갖다 그런 칩셋으로 변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사에서 개발한 DAC 연산 블록으로 그렇게 변환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한두 개 더 있지만, MSB도 그런 자체적인 DAC 방식, 게다가 R2R 레더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자체 DAC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SB에서는 하이브리드 DAC 마크 2 버전, 그런 DAC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총 8개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한 물량이나 디지털 디렉터로부터 넘어온 디지털 신호들을 처리하는 그런 완성도가 대단히 높게 제작이 되어 있는, 여긴 또 3세대 버전, 펜토클럭 33 마크 3 버전의 OCXO 클럭, 그것도 2개가 들어있는 그런 고정밀도 클럭이 들어갑니다. 아까 120억 회 동작한다 했죠. 그렇게 놓고 보니 고해상도 파일을 프로세싱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전송 라인도 필요하잖아요. 좀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음악 속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져요. 뭐 밴드폭이 4배가 되고 정보 처리 속도가 4배가 빨라졌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음악에서 이게 양쪽으로 느껴지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 제품 캐스케이드에서 느껴지는 음악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 같은 어떤 4배로 확장된 여유로움이 음악에도 그대로 느껴진다는 뭐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날로그 컨버터 DAC는 인터페이스도 좀 넉넉해요.
그 아날로그 입력도 RCA와 XLR이 한 조씩, 그리고 출력은 XLR,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전용 파워 서플라이, 그 파워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또한 노이즈 레벨을 낮춰서 거의 음악 신호 외에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음악 신호를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을 거의 개입하지 못하게 한 그런 전원을 공급하는 것도 이 제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원부와 DAC는 서밋 케이블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디렉터와 DAC는 옵티컬 전송으로 하는 전용 캐스케이드 링크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가 넘어오게 만든 그런 철두철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용량과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그와 같이 딸려오는 어떤 왜곡이나 노이즈 같은 거를 개입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당연한 거겠죠. 그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 제품에서부터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3바디의 신제품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캐스케이드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려주는지, 기존 제품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음악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음을 시청은 셀렉트에서 익숙한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고요. 다즈 램프를 통해 들었는데 오늘은 최상위로 갔습니다. 파워가 NHB468, 그리고 프리가 NHB18NS 마크2. 이 스피커가 카르마의 엑스퀴짓 미디 3.0, 샘튜브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그 제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음악을 여러 곡 듣다 보니까 이 MSB 캐스케이드를 등장시킨 거는 특히 저 카르마의 스피커하고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엑스퀴짓 라인업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열심히 얘기한 캐스케이드를 요약하면 음악 신호를 좀 더 잘게, 그 다음에 대용량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좀 더 격상된 아날로그 변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스 쪽에서의 그런 큰 변화를 그대로 출구 쪽에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합은 그런 면에서 참 잘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카르마의 익스퀴짓 미디 3.0은 대역이 굉장히 넓은 스피커죠. 아래쪽이 24Hz, 그 다음에 위가 이게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쓴 90kHz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임력, 다이나믹스에 대한 그런 표현도 대단히 뛰어난 스피커지만 대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캐스케이드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케이드의 소리를 들어보면 다음번이라도 비포 앤 애프터, 전에 이 셀렉트에서 아주 익숙하게 들었던 레퍼런스 DAC와 캐스케이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지난번에 이걸 들어봤던 게 언제였더라 하면서 캐스케이드를 들었는데 뭐 음악을 들은 지 몇 초가 되지 않아서 소리 차이가 너무 쉽게 드러나서 약간 어이없을 정도로 굳이 A/B 테스트를 하는 건 너무 좀 잔인하다, 기존 제품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종종 소스 기기에서의 소리의 변화는 이러이러하게 나타난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리는 편인데, 근데 MSB 제품은 이전에도 그랬었고 이 DA 변환 과정의 전후에 뭔가 액티브 시스템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이 회사 스타일이에요. 소리를 바꾸지 않고 굉장히 그 아주 민감한 아날로그 신호를, 특히 아주 작고 소리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이런 신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 회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헤러들을 쓰는데 그 외부의 어떤 증폭이나 이런 액티브단을 결코 아날로그 변환 과정에서 개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운드를 주도한다는 게 또 MSB 제품의 특징이에요. 마치 앰프를 바꾼 효과랑 맞먹는, 소스부터 앰프가 다 바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그런 소리 전체를 변화를 주도하는 게 MSB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캐스케이드가 딱 그렇습니다. 일단 소리가 어떤 쪽으로 바뀌냐면 대부분의 부문에서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앰프가 넉넉하게 드라이브 했을 때 나타난 특징하고 비슷한, 원래 음원에 있는 그 공간 정보가 대분이 표현이 돼서 좌우 폭도 굉장히 넓어져 있고 앞뒤의 깊이도 굉장히 커져 있고, 그리고 이 성당처럼 높은 공간에서 녹음한 이런 녹음들은 천장 끝까지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까지 그 공간의 높이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뻥 뚫려 있는 이런 느낌까지 주는, 굉장히 광활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렇고 다이나믹스 변화가 좀 더 극명해졌어요. 간단히 말해서 큰 소리는 더 커졌고 작은 소리는 좀 더 작아진,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지면 좀 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그런 소리들이 연출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곡면이 많이 보이는, 흔한 말로 그 아날로그적으로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해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들었던 곡들도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음색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다이나믹스 변화로 생겨난 적극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 3악장, 이 쿠렌치스가 뮤지카 에테르날 지휘한 이 버전은 특히 쿠렌치스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죠. 아주 촘촘하게 아주 야금부터 시작하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 이런 곡을 듣기에 아주 좋습니다. 급격한 다이나믹스의 변화, 이런 게 진짜 아찔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좀 더 극명하게 변화하지만 야금하고 강한 음 사이에 그 구간들이 좀 더 촘촘하게 보여요. 아, 요 사이에 요만큼을 원래 거치고 지나갔었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호쾌하기도 하지만 이 야금 자체도 초정숙한 상태, 노이즈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소스의 신호를 어느 때 가장 잘 느낄 수 있냐면 이렇게 작은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진하고 선명하게 보이면 노이즈 레벨이 많이 거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를 굳이 귀를 대보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익숙한 음악에서 그렇게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창 3악장에서의 시작 부분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바깥쪽이 사실 그렇게 환경이 차음 같은 게 잘 안 돼 있는 채로도 미세한 변화들이 이전에 들었던 이 곡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야금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동작에 모일 정도로 잘 보입니다.
이게 원래 녹으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네, 이거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전체 총줄을 몰아가서 꽝 하고 칠 때 이때 오디오적 쾌감은 대단히 호쾌합니다.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끝을 이렇게 연마시켜서 대충 부드럽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이지만 이렇게 강한 흠의 피치를 올릴 때는 끝까지 달려주는, 그렇게 해서 자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호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윈튼 마사리스 쿼르텟의 그 UME 같은 재즈 그루브 이런 걸 표현할 때 특히 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악기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그루브한 베이스, 블루지한 느낌들이 같이 섞여 있는 이런 곡에서 짧은 순간에서도 그게 뭔가 좀 곡면들이 많이 보이는 느낌? 이런 게 좋았고요. 특히 이 곡에서는 그런 그루브한 아날로그적인 그런 느낌하고 동시에 나타나는 게 처음부터 좌우폭을 굉장히 넓게 잡아요. 이 곡의 시작이 왼쪽에선 탭하고 저 브러쉬, 그 다음에 오른쪽엔 또 탭하고 피아노가 나오죠. 좌우 간격이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좌우 간격이 넓은 만큼 전후 간의 깊이도 굉장히 멀찍히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요. 이 곡을 듣는 느낌은 넓은 운동장에서 이렇게 갇힌 공간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열린 공간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자유로운 모습들, 이런 게 보여서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픈된 느낌, 그 다음에 굉장히 멀찍한 공간을 둔, 그래서 연주자 사이에 빈 공간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아주 그런 광활함이 있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 악기와 큰 다이나믹스를 보지 않고도 캐스케이드가 들려주는 어떤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이런 여자 솔로 보컬에서도 느껴집니다. 안네 조피포노토가 노래하는 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아리아 있죠. 이 메조 소프라노 안네 조피포노토의 이 곡은 얼핏 보면 되게 밋밋하게 쭉 가는 것 같지만 이분의 이 곡을 노래하는 스타일이 힘을 은근히 주고 은근히 끝에 비브라토를 살짝 떨어주는 이런 부분들, 그거를 메조소프라노의 어떤 음색으로 이렇게 소프라노처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는 본인의 스타일,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남성적으로 부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미세한 부분들이 보여지면 아, 오터가 이 곡을 이렇게 불렀구나, 90년대 스타일, 그리고 그런 숨겨진 아름다움과 미묘함들, 이런 게 이 캐스케이드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곡에서 어떤 막 강하고 막 넓은 공간 이런 거보다 좀 더 드라마틱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이런 미묘한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곡들, 여기서 이 캐스케이드가 좀 더 많은 활약, 좀 더 그런 곡들을 많이 듣게 만드는 그런 DA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MSB의 신제품 캐스케이드. 오늘부터 이 제품은 또 MSB의 팬들 뿐만 아니라 여러 오디오 파일, 특히 아주 좋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크게 주목을 받을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넘사벽이지만 문제는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집에 있는 시스템, 특히 DAC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경고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어떻게든 들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이 오디오 파이어에서 보실 수 있고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여기서 하는, 여기 셀렉트에서 하는 시연에 피해 가시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면 그게 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MSB 제품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이제 올림픽도 끝나니 한여름에 이 오디오 시장의 판도를 한번 크게 바꿀, 활력을 줄 그런 제품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제품은 내가 살 수 있거나 없거나 떠나서 인류가 또 이런 제품을 만들었구나, 항상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자신한테도 그리고 모두에게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익숙한 곡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셀렉트에서 MSB 신제품 캐스케이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